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라이성 방송 채널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박문진 총리는 파육 순교자 모치에서 영국 열사들을 주모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한과 꽃을 바쳤고 왕윈옙 장군을 모답해 향을 꽃을 바쳤습니다. Quảng Bình Son, Bố Trạch Hon, 리잡면에 있는 파역 순교자 묘지는 현재 전국에서 온 3,000명 이상의 순교자의 산소입니다. 신성한 분위기 속에 박문진 총리와 대표단은 기념관에 화환을 놓고 향을 비치고 묵념하는 시간을 보내며 피를 잊히지 않고 젊음을 바친 열사 영웅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은 민족 독립, 조국 통일, 국민의 행복과 온유, 숭고한 국제적 의무 수행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어 박문진 총리와 대표단이 방문하여 왕윈옙 장군의 묘소에 향과 꽃을 바쳤습니다. 총리와 대표단은 전설적인 장군이시며 군사 전제이시며 호지민 주석의 우수한 제자이시며 장로이시며 베트남 인민군 종사연관이시며 위대한 문화적 인물이신 왕윈옙 장군을 정중히 기억하고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트남 당 민족의 혁명 사업에 특히 뛰어난 공로와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제7대 국회인 15대 국회는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세 번째 근무주에 돌아갔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조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실현하며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 질의응답 세션은 전탄먼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세션은 유권자와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되고 생중계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4가지 문제는 전현자원과 환경, 산공업, 심사,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입니다. 무기 폭발물 및 보조도구, 관리 법안, 보안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법률안 등에 대해 회의장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2년 추 예산 결산 비준 6월 7일 오후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UN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문서 비준에 대해 회의장에서 논의했습니다. 안성 개발을 위한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을 보완하는 결의안 조안 8월 6일 오전 도시정부 모델의 조직과 다낭시 개발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의 시범 운영에 관한 국회 결의안 119/2020년 국회 14호를 수정 및 보완하는 결의안 조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023년 국가 해양공간계획 2050년까지 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뭄과 염분,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업계는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정확한 예측과 시적라는 해결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첫 5개월 농림수산물 총 수출액은
240억 달러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쌀, 야채, 커피 등 베트남의 주력 상품 대부분이 같은 기간에 비해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 5개월 동안 인상적인 수출 그룹 중 하나는 목재 및 목재 제품으로 같은 기간 동안 23.6% 증가한 60억 달러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주요 시장의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었고 많은 기업이 8월까지 주문을 했고 일부 기업은 올해 12월까지 주문했습니다. 많은 국가의 공급 차질로 인해 세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트남 농산물 수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업가인 할라 토마스 도티르는 6월 1일 아이슬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8월부터 전임자 구든이 요하네스혼을 대저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RUV 방송국에 따르면 55세의 토마스 도티르씨는 토요일 북대 서양 국가 선거에서 34.3%의 득표율을 얻어 지난 4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하지만 25.2%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친 카트린 야콥스 도티르 전 총리를 허물어졌습니다. 선거에서 3위를 한 사람은 15.5%의 환경 전문가인 후룬드 로카도시르였습니다. 토마스 도티르 씨는 올해 8월 1일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 유럽 3개국의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독일 남부에서는 기상청이 최고 수준의 악천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토나우, 네카르, 구엔츠 세 강이 범람하여 인근 도시와 마을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비르텐베르크주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바이에른주 주민 670명과 바덴비르텐베르크 주민 1,30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스위스 투르가우 주도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투르가우 경찰서 대변인 마티앗 랩는 이곳의 많은 도로는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강둑 근처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폭우로 북동쪽 나티소네 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20대 청년 3명이 강 한가운데서 놀다가 가뒀습니다. 현지 소방관들이 그를 구출하러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명 모두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최근 남부 유럽의 유난히 폭우의 원인입니다. 동라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